안녕하세요, 카통용 조디터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조금 특이하게 캠핑이나 차박, 보드나 자전거 같은 거 싣고 아웃도어나 레저 즐기기 좋은 차.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1000만 원 이하에서 이 가성비 있는 차량을 찾는 거죠. 뭐 1000만 원이다, 950만 원이다 이러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거의 막 500만 원, 700만 원 한 이 정도 선은 돼야 그래도 우리가 1000만 원 이하라고 했을 때 더 훨씬 더 가성비 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어서, 혹시 이런 용도로 만약에 차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혹시 어떤 차 떠오르세요? 저는 지바겐이요. 아니, 지바겐은 근데 1000만 원이 지금 너무 오바되잖아요. 캠핑하고 약간 레저 하면은 지바겐이 네. 좀 남자의 로망 아닌가요? 오로지 캠핑과 차박을 위해서 지금 지바겐 사려고 지금 억 단위 돈을 모을 의향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티끌 모아서 이 티끌인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거 삽니까? 현실적으로 진짜 1000만 원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거, 코란도 투리스모. 이거 혹시 보셨나요, 피디님? 이 차? 저 처음 봐요. 이 코란도 투리스모가 원래 그 쌍용차 중에서 옛날에 로디우스라고 진짜 되게 못생긴 차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디우스 출시됐을 때 해외 막 미디어 언론에서도 뭐 역대 가장 못생긴 차, 되게 불명예스러운 타이틀도 많이 얻었죠. 그 로디우스의 후속인데 이 플랫폼이나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로디우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이름을 이제 코란도 투리스모로 바꾸고 2010년대 초반에 쌍용이 이제 코란도 C 그리고 코란도 스포츠 같은 거 출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쌍용도 패밀리룩 디자인을 가져갔거든요. 그 패밀리룩이 똑같이 적용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차죠. 로디우스가 너무 막장이라서 그랬지 이 차도 사실 뭐 전면 디자인은 뭐 그래 옛날 차 느낌 나고 컬러감도 사실은 좀 별로야. 되게 짙은 와인색인데 어떻게 보면 갈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솔직히 그냥 똥색 같은데. 아 그래,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 당시에 쌍용은 진짜 그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디자인 고자였던 시절이었죠. 지금이야 뭐 토레스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쌍용 디자인은 정말 이거는 진짜 측면으로 와서 보면. 근데 그래도 이 차가 기본적으로 9인승이랑 11인승 차량이 있는 모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엄청 길고, 그 승합차들은 보통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지만 이거는 이렇게 스윙 도어 형식이에요. 되게 넓어 보이죠, 시트가. 이게 4열까지 있어요, 시트가. 에? 이 시트가 왜 이렇게 되느냐, 로디우스가 처음에 개발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승합차가 9인승까지는 승합차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제 뭐 세금이나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는데, 이 로디우스 개발 도중에 이게 법이 바뀝니다. 이제 9인승 말고 승합차 기준은 10인승부터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4열을 끼워 넣다 보니까 이렇게 좁은 공간이 나와버린 거예요. 코란도 투리스모의 사실 네 번째 의자는 사람이 거의 못 앉는 의자라고 봐야죠. 형식상으로는 11명이 탈 수가 있는 그런 차다. 실제로 가용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한 2명이나 4명 타고 그 뒤에 남는 짐 때려 싣는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짐 실을 공간은 되게 많이 나오는 차죠. 예, 여기가 실제로 아까 말했던 4열이에요. 사람이 앉는 공간이 안 되고 실제로 여기를 접어도 짐 실을 공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코란도 투리스모를 제대로 짐 싣는 용도로 쓰려면 사실 여기도 없애버리고 여기도 없애버리고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람은 딱 4명 정도만 타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11인승이다 보니까 차 자체가 엄청 내부가 크긴 해요. 딱 4명만 탔을 때 나머지 짐 여유 있게 실을 수 있고, 그리고 뒷자리도 최대한 뒤로 밀어서 되게 여유 있게 앉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운전석 들어왔는데요. 이거 보이시나요, 피디님?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 저 옛날에 코란도 스포츠 탔었는데 이 디자인은 진짜 좀 너무했죠. 이거 계기판이 여기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이거 지금 보셨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 중앙 계기판을 운전자가 집중하기 힘드니까 여기 약식으로 보여주는 계기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 전자식으로 이제 그 현재 속도랑 간략하게 트립 컴퓨터, 키로수 이 정도만 보여주는 되게 간략한 정보만을 보여주는 창이 있고, 메인 계기판은 여기 있어요. 근데 원래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약식으로 네. 돼 있고 여기가 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개발 당시에 로디우스랑 코란도 투리스모 개발하면서 쌍용 팀이 이 차는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가고 놀러 가고 이런 컨셉으로 개발된 미니밴이다 보니까 1열에 앉은 운전자와 조수석 사람들도 서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아니 그 의도는 좋아. 아니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중간에 끼워 넣은 거, 이거는 좀 약간 선 넘은 것 같지 않아? 이거는 약간 이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엔진 같은 경우는 쌍용이 이제 주구장창했던 뭐 2.0 디젤이었다가 뭐 이 시기에는 2.2 디젤로 이제 배기량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차가 엄청 무겁고 다인승 막 9인승 11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고작 2.2 디젤로 이걸 사람들을 이제 다 태우고 주행을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실제로 근데 몰아보면 초반 토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세팅이 돼서 주행할 때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정지했다가 스타트하거나 이럴 때 의외로 가볍게 치고 나가고, 가성비가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차 가격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피디님? 그래도 11인승이면은 못해도 네. 8,900은 해야 되는 거. 이거 시세 한 700 정도 합니다. 그 키로수가 더 많은 거는, 이거는 지금 한 10만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막 키로수 15만, 20만 된 거는 거의 한 500, 600까지 내려가요. 탈만하지 않아, 이 정도면? 진짜? 홈커버나 이런 디자인 보면 되게 못생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안에 딱 탔는데 사람 되게 많이 탈 수 있고, 이게 공간 넓은데, 이거 가격 물어봤을 때 500?
이것도 이제 10만 킬로밖에 안 탄 건데 700? 이러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살만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지만 멋있어? 두 번째 차는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올란도. 뭐 얘 별명 뭐 있는지 아세요? 올란텔. 아 맞아, 음란도. 왜냐하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2열 3열 완전 풀 플랫 폴딩이 되거든요. 2열 3열 다 뒷자리 눕혀놓고 뒤에서 뭐 차박을 할 수도 있고, 한때는 이게 그래도 국민 아빠차 타이틀까지 가져봤던 차예요. 유일하게 이 올란도만이 현대기아 차에 동급 세그먼트를 발라먹은 적이 있는, 거의 뭐 약간 과거의 영광이 남아있는 차죠. 뭐 디자인은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쉐보레의 그 전형적인 그 듀얼 포트 그릴 디자인, 여기에는 가운데 보타이 엠블럼 있고, 뭐 크루즈에도 많이 똑같이 이식됐던 패밀리 룩이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차 근데 뒤에 못 보셨죠? 네, 못 봤어요. 올란도 뒷모습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일단 옆으로 쭉쭉 가다 보면 일단 여기 봐봐,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 이게. 그리고 뒤에서 딱 보면 저는 이 차 뒤에 디자인이 좀 개인적으로 되게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 그렇게 느꼈나? 되게 박스 같다. 그쵸. 마인크래프트 같다. 마인크래프트 아세요? 마인크래프트 저는 모릅니다. 약간 여기서 아재력이 드러나는 건가? 제가 사실 못생겼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 각진 박스, 거의 90도로 꺾어내리는 디자인 때문인데, 근데 이 디자인 때문에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올란도는 트렁크를 열었을 때, 자, 보통에 이렇게 3열이 있는 차들은 뒤쪽이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이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올란도는 이 헤드룸 공간이 여기까지 다 직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간 가용도가 굉장히 넓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단 앞에 한번 폴딩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를 폴딩하고, 아이고, 당기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높여봅시다. 완전 풀폴딩 있는 거예요. 풀폴딩. 그러면 제가 키가 참고로 176입니다. 딱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딱 여기다 놔두고, 자기 오늘 밤 우리 차박, 우리 아주 뜨거운 밤을 그냥 예상외로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크고 이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 차급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쉐보레 크루즈랑 동일한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뭐 엄청난 공간을 기대하시면 사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PD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공간이? 좀 클 줄 알았는데 네. 올란텔보다 약간 올란 여관. 아니, 올란 여관 아니고 올란 여인숙 아닙니까? 여인숙? 차박도 충분히 가능한데 차박보다도 두 명이서 캠핑 갈 때 활용하기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자전거 실을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운전석에 한번 앉아볼게요. 실내 디자인은 사실 공간이 나오는 차니까 뭐 실내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쉐보레 차에서 흔히 봐왔던 구성들이죠. 이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로지 그냥 뒷자리 활용성, 공간 활용성에 두고 이제 타면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 의외로 이 주행감이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쉐보레 특유의 기본기가 되게 좋은 그런 하체 세팅이나 강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재미는가 엄청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기 충실하고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성도 굉장히 확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타고 어쨌든 우리는 아웃도어를 즐기러 가거나 캠핑을 하러 가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캠핑 목적지로 이동하기까지의 그 주행 과정을 굉장히 좀 안정감 있고 든든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미션이 뭐 우리 한때 악명 높았던 그 보령 미션 아시죠? 그 보령 미션이 들어갔는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진짜 악평이 자자했어요. 변속감도 굉장히 느릿하고 변속기가 업시프트를 할까 말까 이러다가 어물찌게 진짜 막 2, 3초 있다가 되게 더딘 변속감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 디젤차, 좀 대형차나 좀 파워가 토크가 높은 차들을 위주로 세팅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쉐보레 크루즈에서 느꼈던 답답한 이제 보령 미션의 변속감을 여기서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서 이 올란도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답답하지 않게 견속을 해주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차의 시세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12만 킬로 정도 탔거든요? 근데 이거 엉따 있어요? 엉따 있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엉덩이가 따뜻하거든요? 엉따 3단계로 나옵니다. 엉따. 야, 3단계 조수석까지 있으면 못해도 한 900, 1000만 원 이하니까. 이거 한 600 할 겁니다. 600. 이거는 지금 디젤이 아니고 가스차긴 한데, 사실 요즘에는 디젤보다 LPG가 오히려 더 인기가 높아졌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세컨으로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가 아닐까. 그럼 마지막으로 볼 차는 약간 이거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대 i30입니다. i30 이거 2세대 차량이죠. 이 현대 i30가 이제 그 1세대가 엄청 호평을 받았죠. 잘 만든 명차로 되게 명성이 자자했는데, 이 2세대는 상대적으로 그 인기는 저조했어요. 1세대 i30가 굉장히 성공을 해서 의욕적으로 이제 2세대, 3세대 이렇게 출시 연달아서 했는데, 이 2세대 i30 폭망했죠. 3세대 i30 더 폭망했죠. 그래서 지금 바로 그냥 단종된 그런 비운의 차량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i30가 그래도 1세대보다 2세대가 괜찮은 점이, 저는 디자인
디자인이라고 보는데 1세대 i30는 진짜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구형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출시된 지도 뭐 15년 이상 된 차니까. 이 i30 2세대 같은 경우는 현대가 이제 이 당시부터 패밀리 룩을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헥사고널 그릴, 그 육각형으로 된 이 그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측면으로 와서 보면 현대가 이 앞에 이 헥사고널 그릴 말고도 뭐 플루이딕 스컬프처라고 해서 당시 패밀리 룩 디자인들이 약간 이렇게 뒤로 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약간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좀 그런 디자인 갖고 있거든요. 원래 1세대 i30 같은 경우는 뒤가 완전 이렇게 반으로 뚝 자른 것처럼 끊겨 있는데, 2세대 i30는 여기서 뚝 떨어지지 않고 약간 세단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오다가 딱 잘라먹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되게 호평을 받았었고, 디자인적으로는 확실히 1세대보다 2세대가 훨씬 낫다. 올란테? 올란토랑 코란도는 알겠는데 네. i30가 왜 레저용 차량이에요? 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해치백 되게 성애자인데, 왜 이 해치백 차량들을 제가 레저용 차로 꼽느냐. 사실 이거 트렁크에 있습니다. 풀폴딩 하면 공간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일단 한번 볼게요, 트렁크를. 아니 뭐야 이게. 근데 아니 저희가 지금 이거 되게 튜닝을 많이 한 차량이긴 한데, 와, 나 안에 이거 램프까지 들어있을 줄 몰랐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해치백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없다고 감안하시고, 저는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치백 차량들이 보통 이렇게 앞자리 풀폴딩 하면 자전거 한 대 그냥 바퀴 안 떼고 그냥 통으로 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많이 타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해치백이나 외관 차량들이 굉장히 그 아웃도어나 레저 용도로 쓰기 되게 좋고, 사실 좀 차박은 무리다. 대신 짐 많이 실을 수 있고, 캠핑 가거나 레저 장비 싣고 여행 갈 때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차가. 운전석 한번 보실까요? 실내 들어와 보면 사실 그렇게 구형차 느낌이 안 나요. 왜냐하면 2세대 i30부터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좌우로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유리창 면적도 되게 넓고 개방감이 너무 있다. 전반적인 실내 구성이, 저는 1세대 i30를 타다 보니까 이 2세대 i30 정도는 저는 디자인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i30가 1세대 i30에서는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2세대로 오면서 오히려 토션 빔을 설치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스펙으로 서스펜션을 구성을 한 거죠. 근데 멀티링크랑 토션빔? 네. 뭔 차이예요? 멀티링크가 이제 후륜 서스펜션이 예를 들어서 뒤쪽 바퀴가 좌우에 각각 독립적인 이제 서스펜션 채택해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바퀴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 바퀴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요. 근데 토션빔은 이렇게 뒷자리에 좌우에 그 바퀴를 이어주는 이제 빔이 있거든요. 이게 통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만 넘어가도 다른 맞은편 쪽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주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승차감을 좀 중요시하는 차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차급이 뭐 중형 이상, 차급이 커질수록 이제 멀티링크를 채택하고, 뭐 경차나 이런 소형차들, 작은 차들에는 기본적으로 토션빔을 많이 장착하는 게 추세였어요. 그런데 그 i30 1세대 같은 경우는 뒷 서스펜션을 멀티링크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호평이 많았죠. 그런데 2세대로 와서 정작 후륜 서스펜션은 더 다운그레이드 스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는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가성비 차량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1세대 i30 같은 경우 중고 가격이 한 300 정도 선에서 거의 떨어질 때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웬만하면. 근데 이건 2세대잖아요. 근데 후륜 서스펜션이 이제 멀티링크가 아니고 토션빔이 들어가서 하도 욕을 많이 먹고 인기도 없었고, 사람들이 매니아층들도 그렇게 안 찾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차는 가격이 더 싸진 거예요. 뭐 더 싸다고 해봤자 물론 1세대 i30보다 더 싸진 않았겠지만, 이게 지금 시세가 거의 한 500? 오, 엄청 싸다. 네. 5, 6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개인 거래로 진짜 키로수 되게 많은 거 있잖아요. 20만 넘어가는 거, 뭐 20만, 25만 이런 거는 제가 310만 원까지 봤습니다. 제가 개인 거래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1세대 i30랑 가격이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는 약간 가성비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게 한 20만 킬로라고 칩시다. 근데 이거 뭐 차 가격 뭐 350. 키로수가 너무 많나 그거는? 근데 20만은 좀. 20만은 좀 그래요? 20만은 좀. 뒷자리에 크게 막 신경을 쓰거나 사람을 태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사실. 왜냐면 뒷자리는 폴딩을 하고 뒤에 뭐 짐 싣고 이런 정도로 쓰다 보니까 사실 뒷자리에 그 비중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뭐 토션빔 해도 뭐 크게 거슬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1000만 원 이하의 가성비, 뭐 캠핑이나 아웃도어, 레저용 차, 뭐 올란도 있었고, 코란도 투리스모 있었고, 이 i30 있었는데, 약간 사심이 담기기도 했는데 1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뭐 진짜 1000만 원 언저리 아니고, 진짜 뭐 500만 원, 700만 원, 뭐 개인 거래나 되게 싼 매물 보면 400만 원까지 있는 차들이니까, 뭐 여러분 기호에 맞춰서 그냥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카통형 조디터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영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